잔금해제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올해 들어 25% 올랐던 코스닥, 오늘은 1% 미만 또 하락의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한동안은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많아서 조금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분위기였다면 오늘장은 지금 떨어지는 종목 개수 1000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된다? 급등주가 많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장인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시장 종목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상승권에 들어가 있는데 SK하이닉스 하락이고요. 굵직한 이제 배터리 쪽 종목들 오늘장 내려갑니다. 어제 10% 이상 급등 나왔던 SK이노베이션 오늘장은 3% 정도 하락권에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죠. 지금 모빌리티 쇼에서 기아차가 상당히 호평받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현대무백스도 오늘장 주가 강세입니다. 광물 전쟁에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오늘 리튬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또 철강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역시나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쪽에 상승세도 확인이 되네요. 자, 눈여겨볼 종목들 없을지 특징주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 보이고 있는데 이 시스템 통합업체 중 하나죠. 포스코 ICT가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즘 포스코 그룹주 돌아가면서 아주 강한데 이 종목 좀 전략해 주세요. 포스코 ITC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사실은 물류 자동화하고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포스코 ICT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포스코 ICT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가 사실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로봇 산업 쪽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지사 그냥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에서도 홀딩스 쪽도 그렇고 거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물류 자동화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 사항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55%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면 저는 한 1, 2분기 정도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것들은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을 업고 가던 아니면 신규 뭐 부품이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감속기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다음 센서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고는 있는데 아직 주도주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신규의 뭔가가 있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 대기업이랑 같이 가는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최근 들어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 로봇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한 주간의 상승률은 좀 압도적인데 포스코 ICT 추가적인 관심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분할 후에 오늘 거래가 재개됐고 장 초반에 치고 나갔습니다. 보이시죠? 저 꼴이요. 9% 넘게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들고 계셨던 분들 다른 종목 갈 때는 거래 정지돼 있어가지고 억울했는데 오늘 장 좀 기염을 토할까 했더니 또 상승을 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솔루션은 좋게 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갤러리아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두 개에서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 갤러리아의 실적과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동행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떼버리면은 오로지 태양광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IRA 관련돼서 수혜를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셔야 되는데 기준으로 보면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를 받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미국의 퍼스트솔라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가 현재 캐파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하나솔루션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퍼스트 솔라가 거의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30% 급등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도 올라갈 게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모듈 쪽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아끼느냐인데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따졌을 때 올해가 하나솔루션이 1,870억이 낍니다. 네, 그리고 26년, 이제 24, 25, 26, 3년 뒤에요. 9,800억으로 늘어납니다. 캐파를 그대로 반영했을 때. 네. 그러니까 거의 6배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 오늘은 거래 재개되고 나서 간만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전고점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서워서 놓으신 경향이 있는데 방향 자체는 저는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2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솔루션, 퍼스트솔라가 갈 때 쉬고 있어서 못 갔던 거 서서히 시간을 두고 또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의 시각을 주셨네요. 자, 두 종목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길건 대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잠금해제 종목 고려아연, 좀 큰 사이즈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나도 IRA 수혜주다. 포인트 열어볼게요. IRA 수혜주. 지금 IRA 세부 지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광물, 그것을 내재화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중요해질 거고 그 가운데서 고려아연의 역할을 좀 기대하시는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랑 손을 놓으면서 니켈에 대한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니켈을 할 때 고려아연이랑 LG화학이랑 손을 잡았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원자재 기업들의 순위를 매기면 1위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포항에 지금 공장을 건설해서 전구체랑 니켈을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위 업체 트라피구라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원자재 가져오는 업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파는 업체 LG화학이고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드스트림 업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이 밸류체인을 제대로 딱 갖추느냐가 저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잘 갔던 이유는 이 그룹 내에서 이게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고려아연은 최근 들어서 그런 행보를 열심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 구조도 보시면 캠코가 또 나오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원 소재 쪽으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윗단인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뭐 그다음에 전해 질 여기서 주가의 흐름들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IRA, 그다음에 유럽의 CRMA 때문에 원소재까지 이게 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원소재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을 모은 게 전구체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구체 사업을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양극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전구체입니다. 양극재 만드는데 전구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리튬을 조금 30% 정도 가미를 하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재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LFP를 사실은 지금 테슬라도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이거 갖다가 쓰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고가의 상품인 NCM, 3원계에서도 결론은 나중에 가격 경쟁력이 어찌됐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전구체를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고 있느냐, 캐파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캐파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향후 거의 5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켈도 전구체도 모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사실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내재화. 많은 분들이 이제 전고체랑 전구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 양극재라는 물질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전구체라고 맞아요.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거고 전구체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NCA나 NCM 맞아요.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근데 전구체 내재화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게 에코프로가 제일 잘 갔던 이유가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구체 내에도 사실은 이제 하이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니켈 관련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올 때 뭐 유니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앞에서 제가 잠깐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아까 포스코 ICT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철강 쪽은 자동화를 하고 나머지 쪽에 대한 신사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명확합니다. 2차 전지. 네, 음극재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갔고요. 지금 전구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구체 쪽도 아까 고려한 제가 5만 톤 캐파 얘기했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10만 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가치를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D라고 있습니다. 네. E&D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새만금에다가 전구체 2공장 또 착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LG화학이랑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걸 전구체랑 아니면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재화를 빨리 하느냐가 저는 이제 향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레벨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주가 레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조금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신다라고 하면 요즘에 굉장히 그 주가의 흐름도 빨라졌지만 종목을 보는 시기도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고 그다음 거 또 찾고 이런 것들이 빨라졌다라고 하면 저는 고려아연이 분명히 이 가치가 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 8월부터 네. 50만 원대 초반에서 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다가 반복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고려아연의 다음 차례라면 포인트들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어요. 다음 포인트는 각자 도생. 앞서 이제 포스코 측이랑 이렇게 네. 결별한 얘기 네. 그거일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 그 제가 이제 전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게 전투를 하는 장소가 어디이냐를 얘기를 하는데 네. 예전에는 양극재 확보에만 열을 올렸어요.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만 주가가 굉장히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RA가 나오고 갑자기 유럽에서 CRMA를 나왔다 보니까 이제 광물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3원계에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있죠. 니켈. 네,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랑 사실은 거의 뭐 36년 동안 합작사를 하고 있었는데 청산했습니다. 왜 청산했냐를 따져보니까 말 그대로 니켈에 대해서 우리도 따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얘가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따로 할까요? 안 하겠죠. 네, 포스코도 포스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고려아연도 LG화학이랑 조금 더 캐파를 키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이 각자 도생이 서로한테는 훨씬 더 이익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구체 사업 하고 있죠. 네. 그 밑에 원소재 중에 니켈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50만 원 초중반대에 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차례를 저희가 내다본다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업이 있잖아요. 뭐 아연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뭐 전구체, 니켈에 대한 걸 확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받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21선 정도가 거의 59만 원, 60만 원 정도 그 레벨이거든요. 그럼 저는 60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 52만 원, 51만 원 아래로 레벨이 떨어지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큰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2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손절 라인 52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대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좀 무거웠던 만큼 이제는 좀 살살 털고 가벼워지길 모멘텀만 무겁게 많이 들고 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쪽이에요. 네. 오늘 코스닥에서 많이 하락하는 쪽이 AI나 로봇주들 꽤 들어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봐야겠죠. 열리라는 개미 로봇으로 성장 궤도. 처음에는 이 개미가 저희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로봇 이름이더라고요. 네. 로봇이 대세. 대세긴 대세죠.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개화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개화기 때는 사실은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장기 때 중반쯤 되면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중반이 넘어가다 보면 들어온다라는 거는 실적은 사실은 안전하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지금 가는 애들은 사실은 대기업들은 인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이때 그 다음 레벨은 뭐가 있을까라는 주가들이 또 움직이는데 저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그래 자동화, 협동, 서비스 그럼 그 다음 뭐야? 라는 거를 저는 로보티즈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그럼 로봇을 저희가 네. 알아야 될 텐데 네. 다음 포인트 들어가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글로벌을 잡아라. 해외 시장을 잡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지금 로봇 시장은 산업 자동화 설비 이런 네. 것 때문에 미국 수출이 많이 나는 쪽이 지금 핵심이다라는 네, 네. 게 1번. 말씀하신 네, 또 국내 맞습니다. 투자를 받는 게 2번이거든요. 맞아요. 로보티즈가 거기서 뭘 하나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해외 매출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도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두산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주사를 살 때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거든요. 나머지 자회사의 모든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 네. 요거 하나만 보고 두산이라는 지주사를 사긴 또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 타켓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거든요. 네. 근데 한 1% 글로벌 MS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미약하네요. 근데 앞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로봇이 조금 먹히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제 K자가 들어가면 가성비? 네, 가성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다양화. 제품의 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형화된 거, 중형화된 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또 저희가 잡기가 부담스럽지. 네, 그러면 앞으로 그래 요런 쪽 말고 다른 쪽을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건 해외에서도 분명히 관심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하나가 물류 배달.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은 또 사실은 로보티즈가 강자입니다. 네. 그 얘기들 로보티즈 얘기하실 때 간혹 한 분씩 말씀을 하셔요.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길거리에서 배송하는 로봇,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슈가 꽤 많았고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이 로보티즈의 기술력 부분과 접목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물류 배송 로봇에서 로보티즈의 입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실증 테스트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상용화를 하기 전에는 네.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레벨 2 이제 지금 뭐 레벨 2, 레벨 2.5, 레벨 3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오기 한 1년 전에는 뭘 했냐면 동네 딱 정해놓고요. 네. 실증 테스트합니다. 구간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자율주행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사실은 많아야지 그 다음 레벨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외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료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이 개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지 뒤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보면 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막 그 다관절 로봇이 배달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바퀴 달린 로봇이 자율주행해서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먼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배송 로봇 쪽이 저는 올해가 개화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따라가는 건 로보티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법령을 계속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니까 국내에서 실증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 그리고 배송에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놈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대를 동시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것도 개발을 또 완료해놨어요. 네, 그래서 ABCD를 거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사실은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새로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썸네일 제목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LG 측에서도 로보스타도 있지만 로보티즈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가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로 대응할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조금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수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도 고점이긴 한데 저는 4만 원 이하까지는 조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 8천 원 후반 요때쯤을 한번 매수가로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높게 잡습니다. 5만 5천 원까지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파란색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3만 8천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래로 깨질 일은 없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니까 좀 길게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저는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중장기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볼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아양과 로보티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이야기 들었네요.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